실제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경험할 이야기들인데도 막상 보고 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크레딧이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기이하고 낯선 느낌? 네, 그런 느낌을 받는, 낯익으면서도 낯선 느낌을 받는 독특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 이거 단국대학교 이제 영화 컨텐츠 대학원 거기 장편 프로젝트로 하신 거죠? 예, 그 졸업 작품으로 만든 예, 거예요. 예. 그래서 많은 영화제 둔 걸로 알고 있고 급기야 타이페이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수상하셨다고. 예, 뭐 그림 영화제도 나가셨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이제 꿈과 현실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그 이제 88만 원 세대 소위 이제 3포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에 조금 더 특수한 이야기도 가미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구나.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 영화제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외국 반응들 좀 보셨나요? 어떠세요? 그 말씀해 주신 대로요. 그 일단 이런 취업 문제, 비정규직 문제가 그 거의 전 세계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막상 그걸 다루는 영화는 많지 않아서 그게 혹시 장르로 보이거나 뭐 이런 어떻게 조금 영화적인 설정으로 변형돼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는 이 영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렇게 계속 돌아다녀 봤을 때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예. 감독님 어쨌든 이렇게 단편 여러 편 만드셨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런던 유학생 리처드고 미장센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도 받으셨고 이 영화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사회 현실을 좀 리얼하게 다루는 영화들이 유독 이제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관심사들을 앞으로 계속 좀 이제 연장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. 일단 다음 영화 준비하는 거는 자영업자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단편 3개 있는 걸 쭉 봤어요. 그 2009년도부터 해서 쭉 봤는데 뭐 완성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준비하는 거 역시도 어떤 불안인 것 같아요.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불안인데요. 그거를 조금 더 장르적으로 보여지는 영화일 것 같은데 결국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느낌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아무튼 그 전작도 그렇고 감독님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묻어난다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것 같고요. 뭐 예전에는 영상자료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실 때도 여기서 잠깐 뵌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위장인가요? 아니면은 이게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를 지금 영화 속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타 기관의 어떤 상황과 감독님의 경험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, 접목을 시키신 건지. 여기 자료원에 들어오자마자 교육을 나갔었어요. 그게 콘텐츠진흥원의 색보정 교육이었었는데요. 그 콘진 쪽은 나주로 이전하는 기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직원들이 불안해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모습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기관에 직원으로 이력서를 넣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정이란 걸 좀 바라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봤었을 때 영상 자료보다 훨씬 더 임금이 더 센 콘지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뭐랄까 좀 여러 연민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메모를 해두었던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고 뭐 누구를 이렇게 캐릭터를 따왔거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들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다닐 때는 낙하산은 아니었어도 내정되었던 분들이 어긋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뭐랄까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짠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분은 근데 계속 이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만두진 못하고 계속 월급
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장편으로 갔을 때 영화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혹시 또 본인의 경험을 또 직접 이렇게 갈아 넣으셨나요? 네, 경험은 뭐 저는 일단은 계속 입사해서 영화를 안 할 생각으로 자료원에 들어왔었거든요. 졸업 영화 찍었을 때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혹시 단편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옥상에서 죄송합니다. 옥상에서 박스를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한 3일 동안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막 스태프들이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촬영원에 들어왔는데 그게 영화제를 돌면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혹시 소질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뭐 이런 다니는 2년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나가서 영화를 할까 회사를 다닐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질문 많으실 텐데요.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작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생생한데 좀 궁금한 캐릭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정래 그 같은 인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런던 유학생 리처드에서 나왔던 인물하고도 어떤 부분에서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이후에 그 강호찬이 나중에 이제 있다가 저런 모습으로 돼가는 걸까, 미래의 모습일까, 아니면은 약간의 그 리처드처럼 좀 이렇게 허세와 약간 이런 것들이 가미된 캐릭터일까.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뭐 서울대 출신의 뭐 자유인의 뭐 파워블로거의 굉장히 이렇게 이런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왜 이 호찬이 이렇게 한번 들이받으니까 갑자기 내가 너보다 더 나이 많은 거 너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약간 꼰대 같은 기질이 이렇게 전혀 못 이렇게 생각도 못 하고 있던 캐릭터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유학 간사라고 이제 그만둘 때 저게 정말 유학을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전작하고 약간 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전작이 간섭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노정래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구상을 하신 거고 실제로 그 전작과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있는지. 일단은 시나리오 나온 거에서 완전히 달라진 캐릭터가 노정래가 되었어요. 훨씬 더 시니컬한 뭐 컨셉으로 잡았을 때는 미국 간다고 얘기 나왔을 때부터는 이미 탈색된 머리고 훨씬 더 시니컬한 사람이었어요.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. 그러니까 뭐 9시 출근인데 한 10시 가고 11시 오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캐스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애드립 같은 거를 열어놓고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을 다요. 그래서 그들이 캐릭터를 가져온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알 수 없는 캐릭터가 되었고요. 그것도 너무 정신없이 찍다 보니까 찍고 나서 이런 내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. 그냥 다만 좀 오면 좀 밝아지고 풀어지는 정도의 느낌들을 주는 거랑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날이 무뎌졌어요. 그 대사들도 그렇고 예민하게 했던 느낌들이 있었거든요. 표정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캐릭터이긴 한데 그걸 뭐 의도해가지고 전작이랑 뭐 어떤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그 회사에 좀 관심이 없는데 좀 자존감이 굉장히 센 느낌 있잖아요. 뭐 그런 정도의 선에서 저 정도에도 떠나는데 그 주인공이 봤었을 때 그 남느냐 떠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정리였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장유유 씨가 그 한영미 씨 그 중에서는
그러니까 이 처음 이 노정래 씨한테 초반에 대사 이제 치는 게 좀 전화 좀 받으세요?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 강호찬한테 직원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그 노정래 씨한테 날렸던 멘트들을 지금 이제 호찬한테 다시 하잖아요. 전화 좀 받으라고.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노정래가 저런 인물이었을까? 아니면 어쩌면은 이 강호찬처럼 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조금 반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. 더 무시하게 된 예, 거라고 생각을 했죠. 진행했을 때도 얘도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뭐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강호찬이랑 다른 거는 어떤 여기를 나가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면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저 나가서 그냥 무턱대고 영화를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이 끝났을 때 준비하고 뭐 이런 정도의 캐릭터였어. 그리고 그게 떠날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친구한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조직 생활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행동들이 이제 거침없이 가게 되는 뭐 이런 느낌들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였던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, 손 들어주시면요. 마이크 가겠습니다. 돌아보실 건 없고요. 질문 없으신가요? 그러면은 사실 그 면접 이제 정규직 면접 예. 하는 순간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정규직 면접은 뭐 한 20년 전에 한번 봐본 적은 있지만 그때 면접하고 지금 이 영화 속 면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뭐 면접 관련돼서도 서로 또 스터디하고 막 요즘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극 중에서 감독님이 좀 창작을 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리서치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거는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좀 약간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이 저로서 좀 들었거든요. 서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하게 A에 대해서 B의 의견을 듣고 B의 의견에 대해서 C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굉장히 뭐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단점을 잡아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접 장면들은 어떻게 만드신 건지. 제가 자료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여기 상암동에 있는 이게 콘텐츠 개발팀 인턴을 봤어요. 그래서 그때 면접 때가 그랬던 것 같고요. 뭐 그때도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. 셌었는데 그런 식의 방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대일 면접일까요, 그게요? 다대다 면접인가요? 다르다. 네. 뭐 그래서 뭐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흉내낸 거죠. 그거보다 더 잔인했던 것 같고요. 이 영화보다 더 잔인했던 것 같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예. 네, 덕분에 재밌는 영화 잘 봤고요. 그냥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촬영을 어느 계절에 여름에 한 것 같긴 한데 그 궁금한 이유가 그 왜 정용진 씨가 나가는 퇴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그 화면 그 유리창 사이로 빛이 엄청 세게 노출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시계를 보니까 6시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그만둘 때는 6시에 딱 가기보다는 12시, 1시, 2시 이때쯤에 조금 일찍 먼저 보내주잖아요. 그래서 그 장면을 어느 시간에 찍었는지 계절은 어느 계절인지 궁금해요. 6시에 가나요? 보통 아니 그 시계가 그렇게. 예, 그 화면 속에서 시계가 6시. 보통 퇴사일은 좀 이제 배려 차원에서 일찍 보내주는데 꽉 채워서 나가니까. 근데 또 아무리 여름이고 아무리 그렇지 말고 그 햇빛 양이 도대체 6시 햇빛 양이 아니어서 시간은 저는 크게 생각은 안 했고요. 다만 그 정용진이 떠나는 차 그 밖에 노출에 관련돼서 아니요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, 마지막으로 네. 인사. 시간대가 6시 저녁 6시는 아닌 것 같은데 시계는 오게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. 그냥 궁금했어요. 네. 6월에 찍었고요. 6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. 시계를 그대로 놔뒀으니까요.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. 네. 그때 6시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6월인데 예 6월 설정이에요. 6월 설정. 예. 정용진 나갈 때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,
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.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0분이잖아요, 영화 제목이. 근데 사실 같은 질문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, 부장이. 초반에 이제 정규직 관련돼서 이제 너 암시를 주면서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 주겠다.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또 같은 제안을 하면서 10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주일과 10분 이제 가장 더 궁금한 것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. 처음 한 3장짜리에서도 그게 통과될 때 이제 시나리오를 붙게 되는데요. 그때도 10분이었고 엔딩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냥 10분짜리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. 그 10분짜리 사람이란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인터뷰 같은 데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. 그 뭐랄까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주에 하청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게 많았어요. 특히 제가 관리한 게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거 뭐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럴 때 막 원장님 같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욕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은데 뭐 바로 해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바로 뭘 하고 하청업체는 뭐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갖다 달라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을 좀 시간으로 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계급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것들. 그래서 강호찬이라는 인물이 10분 정도의 어떤 뭐 사람을 어떤 시간 단위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조직 내에서의 신임도나 이런 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게 좀 잔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. 그러면서 최소로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?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15분은 너무 짜친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왜 이렇게 이제 학교 강의도 그렇고 1시간 근무에서 1시간에서 한 50분 근무하고 10분 정도 휴식 보통 그 10분간 휴식이라는 다른 단편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약간의 본론이 아닌 그런 이제 잉여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했던 게 과연 그 10분 후에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호차는 어떤 선택을 할까? 감독님은 어떤 결론을 두고 계셨을까? 저는 지금 엔딩에 그 유리벽에 부장 얼굴이 잔상이 나치면서 끝나거든요. 강호찬 얼굴에. 부장 라인을 타지 않았을까? 한 70%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한 30% 정도는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뭐 생각대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선택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한 70% 정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저 때 만들었을 때는.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즘은 좀 떠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더 오픈돼져서 얘기가 나오고 뭐 미생 드라마 나오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70% 정도는 떠나고 30% 정도는 남지 않을까 아니면 80% 정도 떠나고 한 20% 남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정말 저는 이 10분이라고 제목을 딱 주었을 때 맨 마지막 순간에 10분 줄게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방법도 감독님께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압축을 했다면 이 주어진 10분은 정말 실시간으로 러닝타임 10분을 그대로 다 주어서 그 호찬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, 멍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시간과 관객도 같은 상황에서 좀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그 데드맨 워킹에서 마지막 20분을 실시간으로 줬던 것처럼 혹시 그런 선택을 이렇게 고민은 안 하셨었는지. 엔딩 크레딧까지 합쳐서 10분을 만들려고 생각은 했었어요. 거기서부터 엔딩 크레딧까지 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.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거기서 이렇게 음악을 없애니까요. 거기서의 시간이 이렇게 강호찬의 선택은 어땠을까 정도나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? 라는 정도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었죠. 그거는 이 아이템을 시나리오로 개발하기 전에 그
그 한 분이 그 단국대에서 특강을 했었어요. 그게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라는데 다라막스인가 뭐 그런 분이 계세요. 그런 분이 이걸 읽어보시고 이 영화가 끝났을 때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 주인공의 선택과 자신이 만약 이런 상황이랑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되면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한국 문화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10분이라는 시간 역시도 관객들 역시도 그런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. 그러니까 사실 영화 보면서 그 10분이 사실 저는 조금 짧게 느껴졌거든요. 왜냐하면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한때는 뭐 이렇게 쓰고 나오기도 하고 몇 번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고 나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회사에서 그 지금 콘텐츠 센터에서 겪었던 대인관계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날 것 같지만 또 나와서 가족도 생각하고 뭐하고 하면은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이 올릴 때까지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좀 하는데 이제 너무 빨리 올라버린 거예요 저한테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었습니다. 예, 질문 있으시면 예. 왜 앞에 계신 분이요? 예, 저 집에서 봤었는데 오늘 큰 화면으로 좀 더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봤는데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음악이 최대한 절제돼 있고 그냥 째깍째깍 요 소리밖에 없잖아요. 그 인트로하고 끝날 때하고 그 애초부터 구상을 이렇게 음악을 빼버리겠다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또 이게 음악이 만약에 이 영화에 들어가 있었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또 생각해봤는데 또 나름의 이 없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를 음악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. 예. 크레딧 보시면은 음악이 있어요. 음악 그 의도치 않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 프로듀싱 학생이 친구분이었는데 일단은 곡은 받았어요. 곡은 받았는데 잘 안 맞았고요. 음악이 없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사운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특히 음악을 안 쓰면서 줄 수 있는 음향적인 재미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옥상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담배 피고 이렇게 딱 보는데 부장이 있고 뭐 그 장면이 있는데요. 거기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거를 좀 재밌게 했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들리는 쪽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.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긴장감을 끌어갈 수 있게 사운드를 디자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악이 들어간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안 그래도 영화가 되게 플랫한데 음악이 들어가니까 감정까지 플랫해지니까 뭐랄까 조금 밋밋하다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TV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빼게 되었고 시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욕을 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는 또 5점을 뭐 테스트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시계를 돌리는 거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시계 초침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극장에 오는 관객분들이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뭐 이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의미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. 예. 예.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담배 피러 옥상이었나요? 예. 여기 옥상이에요. 3층. 그렇구나. 여기 5층이에요. 여기 5층. 이 건물 5층이에요. 네, 나와서 담배를 필 때 진짜 이렇게 부장이 거기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 장면이 약간 좀 라는 느낌이 딱 주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정규직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. 앞에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호찬이 나와서 담배 피는 것까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그 순간에 부장이 나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떤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
저는 담배를 태우거든요. 그 담배를 태울 가지고 때 있으세요 지금? 네? 지금 담배 있으세요? 네. 그 담배를 태울 때마다 여기서 일할 때 그냥 어디 삼자 피해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계속 동선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상하게 담배를 딱 숨어서 피려고 하는데 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뭐랄까 행동 담배 피는 그 곳이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뭐랄까 괜히 동질감이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하고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. 아마 그 호찬이 거기 없었으면 아마 부장이 그 구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. 좀 씁쓸하잖아요. 아버지 같은 분이 거기 구석에서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. 그냥 스치듯. 근데 다만 그게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흘러가지 그 안에서 어떤 저 사람 왜 저기 갔을까? 저 사람이 저기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를 두고 보기 시작하면은 좀 재밌을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런 사연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요. 예, 앞에 계신 분 먼저. 예, 마이크 간 김에 뒤에 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앞에 분